6개월 지나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제 막 지쳐가기 시작해요. 다른 병원에는 다 기저귀 채우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래야 됩니까? 다른 데는 다 한 잔 먹는데 우리 왜 안 써야 돼요? 간호사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보람도 생기고 긍지도 생겼어요. 근데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간호사들 퇴사해요.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박점식 회장이라는 분한테 받게 됐어요. 이 책이 뭐였냐면 감사경영이라는 거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삼성과 포스코에서 했던 감사 나눔 경영이었어요. 삼성중공업의 서병수 반장이었는데요. 아이 셋 중에 다른 아이, 요 다리가 좀 짧죠. 얘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남편 병수발을 안 해. 시부모 병수발을 다 했어요. 똥오줌도 다 받아냈어요, 자기가.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돈 좀 번다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5가지 감사를 쓰면 감사나눔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병원은 감사 안 써도 안 자릅니다. 인사고가 페널티 안 줘요. 근데 대기업은 다르죠. 5가지 감사를 안 쓰면 인사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일 5가지 감사를 애들하고 아이들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너무 무심했던 거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고 아이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닭가로서 100가지 감사를 써준 내용이 이겁니다. 다리만 불편하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 또 이 책을 400권 주문했습니다. 또 제가 책을 다 나눠줬어요. 또 독후감 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감사경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존엄교원 하겠는데 감사경영은 못하겠대. 감사하고 병원하고 뭔 상관이 있네요. 대놓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점을 저희 병원 직접 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안 쓸고요. 중간도 곰팡이가 쓸어요. 양파 잘 자라고요. 고구마 자라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걸 직접 실험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는 파동 에너지, 누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이론인데 네가 감사를 병원에도 쓰지 말고 나한테도 쓰지 마. 대표자한테. 누구한테 써?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 가족들, 소중한 동료들 이런 사람한테 5가지 감사를 써라. 그럼 이런 좋은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되니? 네 가족과 네 소중한 사람한테 전달되니까. 이래서 5가지 감사를 쓰라고 했어요. 이게 3년 반 전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3년 반을 또 이렇게 98% 이상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쓴다고 페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는 독후감도 안 써도 페널티는 주지 않아요. 월급 깎지 않아요. 대신에 잘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계속 발전이 돼 갑니다. 그래서 하루 선행, 독서 토론, 오감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간호부장이 머리 깎이죠. 간호부장이 머리 깎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고도 선행이고요. 담배꽁초를 1개 주워도 선행이에요. 1년 가도 책 한 건 아니었습니다. 휴넷은 책을 너무 잘 읽던데요. 저희는 책을 안 읽었어요, 전에. 그래서 책을 읽을 습관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감사 신문량을 주문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읽게 했어요. 하루에 5가지 매일 쓰라고 그랬습니다. 쓰다 보니까 다음 카페에다 쓰게 했어요. 그래야 제가 볼 수 있죠.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직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써요. 그런데 이렇게 5가지 감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6개월 동안 다 달아줬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눈알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다니면서 직원들 400명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독후감, 그 다음에 칭찬 게시판 이런 걸 통해서 간호조무사들, 간병사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됐고요. 5가지 감사를 쓰면 병원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 마침 맛있었는데 그러면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해진도 올 때 그거 얼마였었니? 라고 물어요. 거기 맛있었어? 라고 물으면 저 간호사들 이름 불러주잖아요. 누구누구야? 거기 맛있었어? 그러면 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최고경영자하고 일반 1년차, 2년차 간호사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하면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 이름도 몰라요. 저 친구가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도 몰라요. 저희는 옷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직원들하고 소통하게 됐고 배려와 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건 중고등학생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희 병원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3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이 굉장히 실행에 관한 책이 제가 실행이 굉장히 빠른데요.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급 한 50만 올려주니까 50만치만큼 소비가 늘어요. 이때까지 못 사는 거 막 사재해요. 홈쇼핑 막 사고. 근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했던 직원들의 네 삶에 대한 반성을 해라. 그 다음에 6.19 갑시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잡아라. 그 다음에 하루 1% 변화는 실행을 해라 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호 대표님인데 최근에 우리 조영탁 대표님도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이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100페이지 읽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4.5형 약국에서 시작해서 메가스터디라는 그 지식시가 몇 조 원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해놨던 게 자기 약국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상담 테이블을 설치했어요. 저는 우리 병원을 가봤습니다. 100페이지 읽었을 때. 원무과 앞에, 간호과 앞에 아무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의 대학병원 다 다녀보십시오. 원무과 앞에 의자 있나요?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앉아있는데 고객들은 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 의자 30개 사가지고 다른 주문해서 다 돌렸어요. 이 책 100페이지 읽었을 때고요. 책 200페이지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 이분은 약국에 불을 환하게 켜놔요. 손님도 없는데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밝게 다니라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제가? 바로 우리 전기업자 불러 들어가서 1억 5천만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1억 5천만 들여서 조명 설치했다고 해서 환자가 더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병원에 안동 들어오는 입구에 있거든요. IC 지나서 바로 터미널 앞에. 그러면 서울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병원 불빛을 보고 아, 안동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게 뭐가? 이게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책 수백 수천 을 읽어도요. 실행 안 하면 남의 지식이 내게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도서 토론을 제가 직접 다 참관을 하고요.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이거 도는데 한 2달 걸립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의 성공 원리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 도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만 성공하면 제만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이 130kg짜리였습니다. 1년 만에 93kg를 감량했습니다. 28년간 다이어트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제가 말한 것 같이 연 단위 목표와 월 단위 목표와 주 단위 목표와 일 단위 목표를 분쇄시켜서 하루를 성공하면 다음 날이 성공이 되고 또 다음 날 성공하게 되면 또 뒷날이 일주일이 성공한다. 이게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실패하면 중간에 하루 포기하면 아씨 나는 안 돼. LI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LI 때려쳤다 그래도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왜? 일주일 잘했는데 하루 안 하면 못 돼요. 이게 LI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했던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의미 없이 저녁에 커피숍 가서 수다 떨던 우리 나이 어린 간호사들, 여학생, 우리 물리치료사들 이런 애들이 지금 영어학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뭘 할까요? 저는 대학원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났잖아요. 영어학원 가면 요가 강사도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저한테 뭐가 얻어질까요? 근데 운동이라도 해. 헬스장 가서.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그럼 거기서 또 파생효과가 또 일어나죠. 직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오감사 썼을 때 좀 꼬시려고 매월 한 명당 돈을 10,000원씩 줬습니다. 회식비로. 직접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고 처음에는 맨날 고기하고 술만 먹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영화관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감사를 써줬고요. 이게 3개월 지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환자분이 휴지통에 대변을 누셨어요. 왜 놓을까요? 화장실 가다가 못 참아서 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뭘 누가 치우나요? 휴지통에 누셨는데. 간병사하고 간호사 치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 간호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필 내 듀티 때, 내 근무 때 진짜 오늘 똥 밟았네라고 표현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업무 마감 때 5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환자가 대변을 누셔서 치우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지? 써야 되니까. 쓰는 게 뭐 다를 거 없어요.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죠. 인간이 원래 착했느냐? 착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네였습니다.
이게 착해지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착한 마음을 이끌어내주는 게 하루 5가지 감사를 쓰는 거고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오감사거든요. 이게 결국은 3개월 지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계약 잘못해서 5천만 날아갔으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불러서 돈 떼먹은 놈 욕하면서 저녁에 소주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혼나요? 애가 넷이거든요. 매달 혼나고 다음날 되면 속 안 좋아요. 돈 쓰고. 근데 저도 업무 마감할 때 5천만 날아갔지만 1억 안 나가서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그리고 감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백감사 때 제가 백감사를 직접 제가 1200감사를 써봤습니다. 제 아내한테 200감사 처음으로 썼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이렇게 1000감사를 썼는데 어버이날 때 직원들한테 이걸 써오면 카네이션, 꽃다발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줄게. 네가 써온 백감사를 손으로 써오든지 물로 써오면 그거를 편지에 넣어가지고 보내줄게 하고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써온 것 중에 그 중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싸가지 없는 직원입니다. 맨날 늦게 나오고 빨리 가는 직원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계시면 이런 직원들은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잘라야 되죠. 그런데 이 직원이 백감사를 쓰고 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촌에 어르신들이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주고요. 책도 안 사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지요? 그죠? 시골에서 거의 그랬거든요. 왜? 딸이라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들 공부시킨다고 딸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냥 백감사를 써봤어요. 근데 아버지 공부시켜준 거 말고는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한테 베풀어줬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44년 만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직원이 이 백감사 쓰고 나서 맨날 늦게 나오던 직원이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늦게 퇴근한 직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까지 변한지는 모르겠어요. 표면상에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백감사를 꼭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감사 쓰면 제가 10만짜리 상품권을 다 줬어요. 우리 어떤 간호사는 1400감사를 써서 저한테 140만 뜯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써보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경험해보라는 거고요. 감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보라는 거고 그거를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욕하는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성의 제일 나쁜 문화가 뭐냐면 세 명이 모이면 세 명이 모이면 한 명 먹어서지면 2명이 한 명 욕하죠. 여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비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매일 5가지 감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으니까 뭘 쓸까요? 오늘 인사인데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딴 거 막 써요. 그런 게 쓴 게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쓰다 보니까 존중, 배려의 문화, 칭찬의 문화가 생겨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잘못하면 주위에 부서서 다 일어나서 심할세 받으라고 그러고 처벌하라고 다 들고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해요. 뭘 그럴 수 있는데. 묻어주는 게 아니라 고의적 잘못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욕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뭐 마음까지 안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대놓고 앞에서 비난 까는 문화는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스코의 허남석 사장님 책이 저한테 출판기념회 갔는데 이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책을 또 읽어보니까 또 뭐 했을까요? 또 책 400권 사고 또 나눠줬겠죠. 이걸 하면서 이 많은 포스코의 사례 중에 포스코는 대기업이고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4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허남 사장이 저희 병원에 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우리 간병사는 칭찬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이 간병사님이 이렇게 바닥을 간병하시는 분이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그럼 옆에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열심히 잘합니다 하고 칭찬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옆에 간병사님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지랄 뻗으냐 그래요. 누구한테 잘 보이지 꼴 사나운 짓을 하냐고 그래. 문제는 잘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잘하는 것들을 남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선행을 하는데도 남들 모르게 해야 돼요. 이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글을 써서 올리게 되면 돈을 3만 원씩 줬습니다. 그 3만 원 가지고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3만 원 가지고 커피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치킨 사 먹어요. 같이 나눠서. 이게 시작이 되면서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들, 묻혀있는 선행들이 막 감사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천여인 간호사가 한 점 식사 못 하신다고 호박죽을 써왔어요. 저희 상주에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유교적인 집안이어서 보호자가 반드시 집에서 어르신이 사망을 하셔야 된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천에서 이 상주까지 1시간 걸립니다. 가다가 객사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간호사들은 응급처치를 못합니다.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직접 이 1시간 거리에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남우병원 들어가서 산소통까지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의사들이 월급 더 준다고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월급 몇 푼 더 준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칭찬 게시판 조직 문화가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VP, COP는 뭐 말을 하니까 좀 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감사 펀드라는 게 있어요. 포스코는 대기업에서 급여 1%를 다 떼버려요.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1% 내에서 자율적으로 떼게 했어요. 직원들이 105만 원을 내면 병원에서 105만 기부금을 다시 냅니다. 매칭 펀드죠.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은 어디 쓰냐? 병원 내에도 독거노인도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보호자는 있는데 1년 동안 안 찾아온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간식비도 없고요. 속고 살 돈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 맨날 바나나 먹으면 맨날 침만 흘려야 돼요. 이런 분들 간식비라든지 속고 사는 돈으로 직원들이 냈던 돈은 사용이 돼요. 그럼 병원에서 냈던 돈은 어디 쓰이냐면 예천 간동 지역사회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 가정씩 도와주는 게 이 감사펀드였습니다. 직원들이 냈던 돈입니다. 예전에는 생일 선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케이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돈으로 케이크 개인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요. 직지기 양말 할머니들 더우면 그냥 막 다니면 넘어지니까 이 직지기 양말 산 거 2,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조선족 간병사님들 차례 지내러 못 가니까 차례상 차려드린 게 직원들이 했던 돈이에요. 외부 감사 펀드를 만들고 나서 TV를 봤어요. 근데 동행이란 프로에서 사연이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예요. 둘째를 놓고 나서 남편이 친정에 갔다 오라고 해요. 친정에 간 사이에 가출 신고를 해서 무국적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안 돌아가고 한국에서 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이렇게 버려진 집에서 키워요. 제가 여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식당에서. 이 요양병원에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어서 곧 없어질 병원이었습니다. 이제 직장이 곧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식당에 일을 시켜드리고 취업시켜드리고 이 애들은 우리가 아파트를 얻어주면 되겠다. 우리 의사들 오면 다 아파트 얻어주거든요. 시골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못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김천에서 돌봐주는 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김천에 있는 집을 저희가 얻어줬고요. 얘들이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얘들이 자라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때 그 중간에 저희 병원도 부도나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3년 지났는데 3년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 월세는 잘 대주고 있습니다. 월세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 내성마비 있는 환자입니다. 아이가 8살인데 지금 하면 11살이죠. 얘가 서질 못합니다. 척추가 휘어져서. 엄마가 업고 다녀요. 얘한테 필요한 게 이 특수일체예요. 이게 400만 원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가 125만 원 나와요. 400만 원짜리 휠체어 못 맞추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준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 자라기 때문에 애가 자면 이거를 중간에 걸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건 이벤트성 도움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가족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가족들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안동의 지체장애인 가해 애지를 지체장애인 형제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고쳐줬었고요. 이 반찬도 가져다 주니까 얘들도 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정상 취직해서 이 감사 편지도 보내오고 이렇게 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월급 13만 원을 받으며 15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린 이광길 씨. 이분은 TV에서 많이 보셨죠. 상주노예라고 9시 뉴스에서 한 일주일 내내 나왔던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펀드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6가족 정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병원 자랑하려고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는데 죽이시고요? 나 혼자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이 있었어. 어떻게 몰라요? 버려진 집에 사는데도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지금 입장인 거예요. 이게 주거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병원 집과 계약한 집을 레티어만 씨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올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30년대. 월세가 굉장히 싸요. 옮기사가 수많은 겨울밤을 버텨야 했는데 이제 더는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감사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기금으로 매칭을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감사펀드를 만들게 이게 이제 그 펀드를 설계 드린 이유는 이게 저희 병원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존엄케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때까지는요, 간병사님들 마찬가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병원 취직을 했어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존엄케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면서 직업적인 나눔을 경험했어요. 긍정 마인드가 한 50% 확장이 됐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근데 이 감사 펀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록 냈던 1,000원, 5,000원,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모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의 뒤등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사회적 나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 마인드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게 확장을 일으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콧줄을 3번 뽑는 분이에요. 예전에 다 묶었죠. 근데 하루에 콧줄을 3번 꼽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치매병동에 환자분들이 물을 안 드세요. 왜? 물을 왜 안 드시냐면요, 맛이 없어서 안 드세요. 그래서 숭늉 끓이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간호사가 집에서 밥통 갖고 하고 지가 이거 끓여가지고 환자를 드시게 했어요. 탈수 현상이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목욕 안 시킵니다. 침상 목욕이 일어나서 물수건 빨아가지고 닦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맨날 키키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간호과장이 엠부 짜면서 목욕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아산병원에서 강의할 때 아산병원 간호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 목욕 이렇게 시킨 데는 저희 병원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예전보다 조용케어 감사하는 하면서 수익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내가 줄였던 수익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우리 환자들한테 갔고 저희 직원들한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수익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과 다른 내일의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경영자가 된 거죠. 예전에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펀드나 이 감사 경영에 인해서 이게 제가 행복한 경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아산병원 1차로 강의 갔고요. 2차로 갔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2차로 갔을 때 700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한국 최고의 병원인데 시골 요양병 이사장 불러다가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우리보다 감사 경영이 1년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전국에 20개 병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상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신직이도 됐고 뭐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뭐 KBS 아침마당도 나가봤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저희 직원들 대신해서 제가 상을 받은 겁니다. 저희 병원에 이 프리미엄 병동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8개월쯤 됐는데 이게 안동에 평당 7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병원 새로 지도 400만 원 짓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평당 700만 원 했습니다. 이 병원은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습니다. 요 강남에 서초에 서초 천병원이라고 한 달에 1인실 40만 원 특실 내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반값 냅니다. 50%. 1위가 1인실 20만 원, 2인실 10만 원, 4인실 하루 5만 원 병실료 받거든요. 서울에 반값 받아요. 서울에 똑같이 해놓고. 이걸 왜 했냐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병실 14개가 있어요. 초호화 특급입니다. 병실에 그냥 특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에 스크린 다 되고요. 통신 다 되고 그냥 유명식체도 나오고 그냥 호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병실 14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병실 14개의 병실료를 다 받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 6인실, 7인실, 8인실에 간병비 다 못 내시는 분들 간병비 적자를 이걸로 메꿀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 뺏어갖고 없는 사람 주장한 게 아니고요. 수익성 있는 구조를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다시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간병보험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니까 저희가 미리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시골에서 되겠느냐. 지금 3분의 2 이상 찼습니다. 시골에서도 하면 됩니다. 맹 찾는 분이 있고요. 이 책은 나이 어린 놈이 왜 썼느냐. 제가 아직 책 쓸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초동케어 문화가 한국에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감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감사는 이 책을 통해서 안동에 이 감사 펀드에 동참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기려고 해요. 만약에 안동에 제 책으로 인해서 10개 기업만 여기 동참하면 60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 웬만큼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예천과 안동에서 시작했던 이런 감사 나눔이라는 게 경상북도로 확대가 되고요. 확대가 된 게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다 확대가 되면 휴넷에서 행복하는 여기 행복경영대학이잖아요. 헬조선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존중 배려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책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고요. 휴넷에서도 항상 저한테 강연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기업 강의를 가면 지난주에 삼성에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강의하고 여기 책의 인쇄는 우리 감사 펀드로 다 기부가 됩니다. 직전 연면 몸비드 끝 해가지고 공동 모금회로 넣어가지고 다시 지정기부를 다시 시켜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빌려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 인쇄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사람들도 쓰이게 되고요. 결국 이 노동부의 프랑스 사장님 책하고 제 책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책값을 굳이 안 들여도 기업에서는 책값 안 들이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거든. 이제는 실천을 중요하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신 대표님들 다 가족들이 모여 사는 분도 있을 거고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자녀들하고 어린 자녀도 좋고요. 장성한 자녀도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단톡방을 만드셔서 하루에 5감사는 아니더라도 1감사, 2감사라도 가족들끼리 나누시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늘 강의 가셨구나. 오늘 내 딸이 오늘 부산에 오늘 출장을 갔구나.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떻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전화 안 하면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1감사, 2감사도 매일 남기시면 가족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에서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가정에서 좋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게 직장으로 옮겨와야 되고요. 직장의 감사가 이 펀드나 이런 걸 통해 사회로 확산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한 달 전에 나갔을 때 그 테마가 시골 요양병원의 기적이에요. 시골 요양병원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거는 이끌어준 것밖에 없고요. 직원들한테 갈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것밖에 없고 제 수익을 내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이 왜 저를 따라왔을까요? 전원케어 감사 저를 위한 일인가요? 내가 돈 벌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네 일이지 내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전원케어 감사하겠다면 누가 저를 따라올까요? 근데 직원들 다 알아요. 이걸 하게 되면 병원에서 다 돈 쓰는 일이고 자기들 구조수당 없는 거 만들어갖고 돈을 더 주는 일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입도 안 나는데 이걸 왜 할까?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고요. 그게 공감인 거고요. 그게 되면 참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여가 일어나게 되면 조직 문화가 되고요.
조직 문화가 되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저희가 하면서 정리됐던 것들을 이제 책에 담아놓은 내용이고요. 뭐 시간이 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